국가대표 바디빌딩 출신인 40대 박범석 관장은 성남시에서 10여 년간 헬스장을 운영해 오다가 3년 전에 서울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200평 정도의 대형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 월세가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트레이너 5명이 급여 등으로 인하여 교관 초기부터 재정난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많은 재정적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헬스장의 모든 집기류와 운동기구들도 채권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젊은 40대의 나이에 집안에서 놀 수만은 없어서 박 관장은 대형 헬스장 대신 규모를 대폭 줄여서 다시 성남 변두리에 있는 5층 건물이 2층에 소규모의 동네 헬스장을 개관하였습니다. 운동기구는 새 제품 대신 사용한 지 채 1년이 안 된 기구들을 후배의 소개로 싼값에 구입했습니다. 어쨌든 과거 서울의 대형 헬스장과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서울에 비해서 건물 월세도 훨씬 쌌고 트레이너를 쓰지 않고 박 관장이 직접 회원들이 운동을 지도하기로 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수입을 기대했습니다. 헬스장 오픈 시간은 주변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헬스장 출입문을 잠그고 3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에서 소규모 헬스장을 개관한 지 2달 정도가 지나자 관장이 국가대표 바디빌더 출신이고 운동지도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대로 많은 회원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바디빌딩 국가대표까지 했던 박 관장의 탁월한 운동지도 능력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헬스장 바로 아래층인 1층에는 오래된 중국 음식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을 개관한 날부터 박 관장은 점심 식사를 아래층에 있는 이 중국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중국 식당의 사장 겸 주방장인 황 씨는 혼자 사는 독신이어서 음식점 영업이 끝나면 주방에 딸린 방에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항상 잠도 그 방에서 잤습니다. 어느덧 헬스장을 개관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박 관장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아래층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서 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박 관장에게 다가온 사장 황 씨가 말하기를 언제부터인가 식당 일이 끝나고 주방에 딸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 2시경에 2층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면서 혹시 요즘에 박 관장이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2층 헬스장에서 잠을 자는지 물었습니다. 헬스장에는 회원을 접수하는 입구 쪽에 작은 쪽방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는 아침에 일찍 나온 박 관장이 낮 시간에 잠깐 들어가 쉬기만 할 뿐 퇴근하지 않고 밤에 그 방에서 잠을 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 관장은 항상 밤 12시가 되면 헬스장 문을 잠그고 퇴근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작은 방에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새벽 2시에 운동을 할 리도 없었습니다. 중국집 사장 황씨 물음에 박 관장은 항상 밤 12시경에 2층 헬스장 문을 잠그고 퇴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씨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음식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소름 끼치는 사건이 섬하게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아래층 중국 음식점을 찾은 박 관장에게 사장 황 씨는 어젯밤에도 어김없이 새벽 2시경에 아무도 없는 2층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2층 헬스장에서도 중국 음식점 주방의 천정 부근에서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관장은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새벽에 운동기구 사용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박 관장은 중국집 사장 황 씨와 함께 2층 헬스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래층 중국 음식점 주방이 있는 바로 위쪽에는 하체 운동을 하는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 운동기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 관장이 레그 프레스 기구에 누워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 씨는 그 운동기구에서 나는 소리를 듣자마자 탄성을 지르며 바로 이 소리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관장은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아무도 없는 새벽에 누군가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관장은 그날 밤 퇴근을 하지 않고 헬스장 접수처에 딸려있는 작은 방에서 과연 누가 운동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밤 12시가 되자 박 관장은 헬스장 문을 닫고 작은 방에 누워서 새벽 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어가자 박 관장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밤에는 헬스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박 관장이 잠을 자지 않고 새벽 2시가 넘도록 지켰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박 관장이 퇴근하지 않고 헬스장 안의 작은 방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복 3일째가 되었습니다. 박 관장은 오늘 또 헬스장 접수처에 딸린 작은 방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두운 헬스장 어디선가 슥슥 하는 마찰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레그 프레스를 사용하는 소리였습니다. 박 관장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살며시 운동기구들이 있는 어두운 헬스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나는 레그 프레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헬스장 안이 어둡기는 했지만 몇 초 시간이 지나자 어둠에 눈이 익숙해진 박 관장의 눈에 레그 프레스가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이한 일에 박 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박 관장이 어두컴컴한 그쪽을 자세히 보니 누군가가 레그 프레스 기구에 누워서 두 다리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관장은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형체가 사람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헬스장 안에 등을 켜야 했습니다. 박 관장은 바로 3m 정도 앞쪽 벽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향해서 급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상황에서 너무 서두른 탓에 헬스장 바닥에 놓인 덤벨에 팔이 걸리면서 그 고이 박 관장은 우당탕 소리를 내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일어난 박 관장이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전정등을 켜자 헬스장 내부는 금세 테나처럼 환해졌습니다. 박 관장의 눈은 제일 먼저 조금 전에 누군가가 있었던 레그 프레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운동기구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관장이 헬스장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몇 시간 전에 자신이 헬스장 문을 잠글 때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박 관장은 어두워서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박 관장은 1층 중국집 사장 황 씨를 만나서 오늘 새벽에도 운동하는 소리가 들렸느냐고 묻자 그는 오늘 새벽에 2층에서 운동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갑자기 우당탕하고 네, 누가 넘어지는 소리도 들렸다고 대답했습니다. 2층에서 운동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갑자기 우당탕하고 누가 넘어지는 소리도 들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오늘 새벽에 2층에서 운동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갑자기 우당탕하고 누가 넘어지는 소리도 들렸다고 대답했습니다. 2층에서 운동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갑자기 우당탕하고 누가 넘어지는 소리도 들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들은 박 관장은 오늘 새벽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던 형체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박 관장에게 중고 운동기구를 소개해 주었던 후배가 오랜만에 헬스장에 놀러 왔습니다. 박 관장은 그 후배에게 새벽마다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가 1층에서 들린다는 말을 해서 퇴근하지 않고 헬스장을 지켜보다가 3일째 되는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이상한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배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박 관장이 2달 전 이 헬스장을 개관할 때 샀던 중고 운동기구들이 전 주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운동기구들은 후배의 친구가 운영하던 대형 헬스장에서 사용하던 것들이었는데 그 헬스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친구는 살던 집도 팔고 운동기구마저 팔아서 빚의 일부는 갚았지만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그만 자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들은 박 관장은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살한 그 사람이 홀령이 자신이 팔아버린 운동기구에 붙어서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팔아버린 운동기구들이 있는 이 헬스장에 새벽마다 찾아와서 운동을 한다는 것인가? 중고 운동기구들이 전 주인에 대한 사연을 들은 박 관장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어두운 헬스장에서 목격했던 소름 끼치는 형상을 생각하면 또 한밤중에 헬스장에 나와서 지켜본다는 것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관장은 회원들이 운동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는 항상 헬스장 안에 천정등을 몇 개 켜놓기로 했습니다. 헬스장 안에 천정등이 켜져 있으면 다시는 홀령이든 뭐든 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헬스장 안에 천정등을 켜놓은 뒤로는 다행히 새벽 시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층 중국 음식점에서 새벽 시간에 들렸던 운동기구 소리가 자살한 운동기구의 전 주인 홀령이 와서 운동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주변에 사는 누군가가 몰래 열고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갔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